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지난 2017년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 때문에 생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항 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그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2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줄지어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24일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니까 조금 이런 거라 하면은 그 정부에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싶어하고 한 겁니다. 법정 밖에서는 이재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재민들은 지진 원인이 규명된 뒤에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호소합니다. 대책을 뭐 하긴 뭘 해. 우리한테 아무 말이 없지. 정부에서 책임을 주고 대책을 하라고. 그래가 우리는 소송을 했지요. 포항 시민들은 정부와 지열 발전소 운영사인 넥스지오 등 6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시민 2만 8천여 명이 지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지진특별법이 석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피해 보상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제정이 돼야 되겠다. 포항시는 내일 서울에서 지진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포럼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동남아 관광객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두 지자체는 동남아 현지에서 함께 관광 홍보를 하고 해외 사무소도 공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열린 국내 아이돌 그룹 공연입니다. 현지 팬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베트남과 태국에서 내년 대구 경북 방문회를 알리는 캠페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사장을 찾아주신 대빈 여러분과 방콕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동남아 현지에서 연 수출 상담에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이제 거래를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한 거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대구와 경북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11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5만 6천 명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남방 정책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공략을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인구의 절반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인도네시아에 공동 해외 사무소를 마련하고 동남아 경제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지자체가 89곳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곳은 군 단위 지자체입니다. 이 때문에 군 단위 지자체들은 특례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인구 3만의 충북 단양군. 읍내에 있는 전통시장은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한산하기만 합니다. 평일에는 이제 한탄하다가도 주말에 되면 사람이 사람을 밀고 다닐 정도로 꽉 차서 아주 복잡거립니다. 평일에가 이제 좀 평소보다 좀 너무 차이가 나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이거나 인구가 3만 명 미만인 지자체는 전국에 24곳입니다. 모두 군 단위입니다. 이 자치단체들은 이대로 가다간 자치단체의 존립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해서 재정이 지원되고 행재정적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작은 도시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더 가면 갈수록 작아집니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낙후된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인프라 이런 건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국의 군 단위 지자체 24곳은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전북 순창에서 마을 주민들과 샘물 공장이 지하수 고갈 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샘물 공장이 지하수 채취량을 늘리려고 하자 주민들은 공장 폐쇄를 요구하면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가 생수병으로 만든 탑을 부숩니다. 주민들이 먹는 샘물 공장에 항의하며 불매 운동을 선언합니다. 샘물 공장 때문에 지하수가 고갈됐다는 항의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20년 동안 사용하던 이 지하수 관정이 7년 전부터 수압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지하수 관정 100여 개에 취수량이 줄어 농업용수가 부족해졌다며 반발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50% 정도 물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장 폐쇄를 요구합니다. 샘물 공장의 계획대로 하루 취수량을 2배로 늘리면 농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밭에 물 주는 것은 전부 관수로 해서 줘야 되는데 그 내과도 물이 딸려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샘물 공장은 허가 범위 안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된 범위에서 저희는 60%로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현상이고 많이 끌었었다 그 표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하수가 고갈이 된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순창구는 샘물 공장과 지하수 고갈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다음 달까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구는 오는 2028년에 완공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KTX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성주군의 이병환 군수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그 군 핵심 정책이 체계적 교통망 확보라고 들었는데 뭐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편리한 교통망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단순히 소득이 높다고 국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은 인구 유입과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주구는 2016년에 개통된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남부 내륙 철도 구축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2시간대의 생활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주를 지나가게 되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역사 유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 성주군뿐만 아니라 또 인근의 많은 시군들이 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주군이 꼭 이 역사를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남부 내륙 철도는 김천에서 거제를 잇는 총 연장 172km 구간의 그 경남북의 서남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됩니다. 네네. 이곳에 성주역이 들어서면은 무엇보다 낙후된 경북 서남부 지역의 동반 성장으로 정부 예타 면제 취지인 국가 균형 발전이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성주 역사 건립은 인근 지역과의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서 인근의 고령, 김천 그리고 대구 주민 약 100만여 명의 다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효과로는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교통, 물류, 관광산업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립공원 가야산 인근에 성주역이 건립되면은 현재 건설 중인 가야산 순환도로와 연계되어서 해인사를 비롯한 가야산 방문객 100만 명 시대를 아마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주군이 그런데 대구시와 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구시로의 인구 유출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거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전 국가적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위기 속에서 지방 소멸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군과 같은 중소도시 인구 대책은 1차적으로 인구 유출부터 막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주군에서는 성주에서 먹고 자고 쓰고 놀고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명문 중고등학교 육성, 또 출산 장려금, 결혼 장려금, 전입 세대 정착 지원금, 또 기농 기총 지원금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구도심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그리고 대도시 인근에 편리한 그러한 교통 여건을 갖춘 낙동강 연안의 명품 전원도시 조성 등을 통해서 신구 인구 유입 정책도 적극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성주군 하면 아무래도 참외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참외만 매달려 있으실 수는 없으니까 이 성주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또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성주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참외라는 단일 품목으로 가구당 평균 소득이 1억이 넘는 네. 부자 농촌이기도 합니다. 네. 성주 참외가 이러한 명품의 명성을 유지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그런 생산과 유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포화된 국내 과일 시장을 넘어서 해외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또 참외 산업의 과학화와 데이터베이스화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세대와 같은 소비층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적극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외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네. 신소득 참외 대체 작물, 네. 캔탈로프 멜론이나 사인 머스켓 같은 그런 대체 작물 육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또 미래 신성장 농업인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주가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관광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 속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성주하면 참외의 고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주는 옛부터 선배의 고장, 또 유림의 도시로 국립공원 가야산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7대 민속마을 중에 하나인 한계 민속마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최대의 태실지인 세종대왕자 태실과 같은 역사 문화 자원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 키포인트는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 성주만이 고유한 문화자산과 자연 자원을 관광객 찾아오도록 네.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성주에는 사드가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3년 전 7월 달입니다만은 갑작스럽고 또 일방적인 정부의 성주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아직까지도 성주에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회단체, 네. 또 지역 주민 등을 주축으로 반대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 입장은 성주 사드 기지는 아직 임시 배치이다, 이런 네.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네네. 저희 군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관심 사항과 또 피해 여부 등이 세밀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반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네. 방안들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한 지역 현안 사업들이 지금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주 5만 군민이 염원하고 있는 내륙철도 성주 역사 유치만큼은 꼭 정책적 배려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을 짧게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로서 정말 취임 1주년을 꼭 맞게 됩니다만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취임 후 줄곧 사무실보다는 현장으로 출근하며 일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군민이 군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군수실을 1층으로 옮겼고 네. 항상 문을 활짝 열고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성주의 새로운 미래 100년, 이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진다는 각오로 남부 내륙철도 성주역 유치, 그리고 성주 참여의 세계화, 또 문화관광산업 육성, 명품 교육도시 육성 등을 통해서 성주의 미래 100년 대계를 새롭게 설계하고 네. 그 초석을 다져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